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인 지원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월동비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혼자 사는 김 씨는 집안에서도 모자와 패딩을 벗지 않습니다. 잠잘 때도 전기장판에만 의지하고 보일러를 켤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기름 보일러에 넣는 등유값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올랐기 때문입니다. 등유 한 통 200리터를 채우려면 30만 원 넘게 드는데 김 씨가 받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15만 원가량. 한 번씩 나가면 30몇 원씩 나가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거, 민간에 조금 지원해 주는 거 다 모아가지고 11월 달에 이제 모으는 거지. 11월 달쯤 내가 이었는 거지. 등유 한 통으로 6개월을 버티곤 했지만 올겨울은 역부족. 전기 히터와 난로까지 동원했지만 이마저도 돈 걱정에 쉽게 켜지 못합니다. 그나마 정부가 올겨울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혀 한시름 놓았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따지고 보면 많이 부족하죠. 근데 한 대는 까보면 되죠. 중부에서 그 정해놓은 게 그거라고 하니까 뭐 어디가 딱히 뭐 어디 하소연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노인 세대에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월동비. 울산에서만 3,327세대에 지급되는데 20년 넘게 연간 10만 원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울산의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보다 36.4%, 전기요금은 18.5% 각각 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가스비 인상되면서 추경이라든지 추후에 이렇게 조금 요청을 드려보든지 뭐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5개 구군이랑 또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요. 이르면 4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또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취약계층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올해 첫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어제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협의회에서 김기환 울산시의장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사무제도 개선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해제 권한의 지방 이양, 해제 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전국 확대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 조직과 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을 촉구하는 건의안 등이 다뤄졌습니다. 울주군이 산악 해양 관광 개발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 나섰습니다. 이순걸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은 어제와 오늘 케이블카를 운행 중인 경남 하동과 거제, 해양 관광지로 유명한 전남 광양 배알도를 방문합니다. 이번 견학은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과 진화 해양관광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울산의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울산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에 비해 0.35% 하락해 3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하락폭은 지난해 말 이후 5주 연속 둔화된 모습입니다. 울산 지역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종합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1월 울산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90.8로 전달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가계 수입 전망지수를 제외한 5개 지수가 모두 전달보다 하락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심 융합특구 선도사업지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원안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와 중구 다운동 일원 1020필지 100만여 제곱미터는 올해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울산시는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혁신도시 상업용지 변경 심의권은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용지는 신세계가 83층 규모의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용지이며 위원회는 상층부 건축 설계 보완과 재난 대응이 가능한 지상주차장 위치를 검토한 뒤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의 청년 인구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MZ세대를 잡으려고 899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청년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2018년 23만 8,500여 명이던 청년 인구는 지난해 20만 9,500여 명으로 5년 새 2만 9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울산시가 청년들의 탈울산을 막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 외부에 갔던 청년들이 울산을 다시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없을까 해서 우리 시에서도 청년 정책 담당 팀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작은 발걸음을 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울산, 열정과 도전이 넘치는 도시를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 7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구직 지원금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사업 등이 진행됩니다. 또 청년 CEO 육성과 청년 농업인 지원 등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들도 마련됩니다. 신정동과 태화동, 상안지구 등의 청년 희망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주거비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됩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특히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문화 관련 정책이 대거 채택됐습니다. 글로벌 게임센터와 웹툰 캠퍼스 운영, K-팝 사관학교 설치 등 청년의 문화 기반 시설 강화 사업이 시행됩니다. 비보이 페스티벌과 스트릿 댄스 페스티벌 등 청년 예술가 육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올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899억 원이 투입됩니다. 만약에 따로 울산연구원이든 어디든 위수탁 맡겨서 진행을 했을 때 우리 청년위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허브들을 활용해서 이 청년들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울산시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 천국 울산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흥일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입시 전담 연구기관인 울산교육평가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오 예비후보는 또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교육 트렌드 등 최신 교육 정보를 학부모와 공유하는 울산맘 교육정보대학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기별로 수능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촘촘한 입시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해 수시 입학을 2배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울산시 교육감과 남구의원 보궐선거 등 양대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선관위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척결을 위한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교육감과 남구의원 보궐선거는 투표와 개표 관리 인력과 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매수와 기부 행위,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어제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전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들과 함께 안전기원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에 앞서 현대중공업 경영진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은 출근길 안전 캠페인을 벌였으며 이후 임직원들은 모바일로 안전 실천을 다짐하는 서약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수주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다지기 위해 설 연휴 이후 업무 복귀에 앞서 행사를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국내 최초 전기 추진 스마트 선박인 울산 태화호에서 해양수산부와 미래해양 이동수단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훈련센터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동구의 고눌지구를 미래해양이동수단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해수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능형 선박 운영 실습과 안전실증, 운항 시뮬레이션 교육과 항만 통신 기자재 검증과 인증 교육에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올해 일반 고등학교의 신입생 희망 배정률이 지난해보다 1.02%포인트 감소한 90.82%로 나타났습니다. 배정 인원은 40개 고등학교에 8,865명으로 지난해보다 1,1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황금 돼지띠의 해인 2007년에 태어난 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 희망 배정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입생 배정 결과는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되며 울산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니스트 생명과학과 김홍태 교수팀이 손상된 DNA를 복원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발견했습니다. 이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하면 암세포를 소멸시킬 수도 있어서 향후 암 치료제 개발에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기준 울산의 암 발생률은 표준 인구 10만 명당 292.4명. 같은 해 기준 울산의 암 사망률은 표준 인구 10만 명당 90.8명입니다. 암 사망률은 암 발생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수많은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암을 완전히 정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니스트 생명과학과 김홍태 교수님이 발견한 새로운 단백질이 암 정복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교수팀은 유니스트 명경재 교수, 숙명여대 김용환 교수팀과 공동으로 손상된 DNA를 복원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발견했습니다. GNF212라고 불리는 이 단백질은 DNA 손상을 복원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에서 이 단백질의 효과를 제거하면 DNA를 손상시켜 DNA의 복제를 막게 됩니다. DNA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세포가 소멸되는데 이를 암세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암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돌연변이 관찰을 통해 암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암에 걸린 환자에 대해서 어떤 이 새로 발견된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발생된 사람에 대해서 암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김 교수팀은 향후 암 치료와 유전병 신약 개발을 위해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해 행정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울산시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청렴 체감도는 3등급이었지만 청렴 노력도 5등급과 부패 실태 평가에서 감점을 받으면서 종합 청렴도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민선 7기 당시 고위공직자 3명의 비리로 인해 감점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중구와 남구, 북구와 울주군 등 4곳이 종합 청렴도 4등급을 받았고 동구가 5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공립대학 청렴도 평가에서 울산과학기술원이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로 선불 유심칩 1000여 개를 개통해 도박 사이트에 판매한 일당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일당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불법으로 취득한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로 선불 유심칩 1,600여 개를 개통해 도박 사이트 등 각종 범죄 조직 관련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23 울산 유아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교육청은 놀이 중심의 수업 실천 사례 자료를 제작해 보급하고 유치원 한 곳당 200만 원의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유아 놀이 중심 수업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지원단을 운영하고 디지털 문해력 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구청이 어제 생활 편의시설을 한 곳에 모아 건립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기본 설계 용역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중구청은 이번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서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비 49억 원을 들여 약사동 일대에 지상 2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복합시설 1층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2층은 국민체육센터로 조성할 예정이며 2월부터 6월까지 실시 설계와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7월쯤 공사에 들어가 내년 6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